네, 안녕하십니까. 보안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LG CNS 보안 사업 담당을 맡고 있는 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전문 은행인 토스뱅크가 문을 열면서 가입자 신청을 다 받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은행의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프라인 은행은 지점의 몸짓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경우는 지점, ATM 하나 없는데 이런 큰 금융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도 경영 SUV를 출시하면서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테슬라도 모델 S 때부터 온라인으로만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지점에 방문을 해서 영업사원과 협의를 하고 모델을 고르고 옵션을 고르고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웹이나 모바일로 집이나 카페에 편하게 앉아서 자동차의 모델을 고르고 옵션을 선택하고 가격을 뽑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봐도 고객을 접하는 채널을 새롭게 만들고 고객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동차를 사고 파는 경험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켓 앤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장을 올해 3,234억 달러, 즉 한화로 한 380조 원이 되고 2025년까지는 매년 12% 정도의 성장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인시아드의 경영대학원에 있는 네이선 퍼라는 교수는 아주 간단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했습니다. 기업이 기존의 고객의 필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툴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했습니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 혹은 DX라고 간략히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 DT가 굳이 급진적일 필요도 없고 꼭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양 컨테이너 운송회사가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니즈, 즉 저렴하게 운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그 모든 컨테이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의 가시성을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운송비를 낮췄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 항공회사도 고객의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정비의 가시성을 높여서 센서 정보를 통합을 했고요. 그 통합된 정보는 대시보드화해서 내부 직원이 고객에게 대응을 할 때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연히 고객의 친화성은 높아지고 예약률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핵심 서비스를 더 잘 부응하기 위해서 운송회사 같은 경우는 저렴한 운송비의 서비스, 항공회사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편한 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블록체인이나 데이터 통합의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뭘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로 전환됩니다. 그 전환된 정보는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디지털 툴 위에 저장이 되고 빅데이터라는 기술을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이라는 AI라는 또 디지털 툴을 활용해서 분석이 되고 모바일이라는 디지털 툴을 향해서 사용 친화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디지털 기술과 함께 똑같이 고려돼야 하는 것이 바로 보안입니다. 보안이 밑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기업의 문을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이렇게 DX 환경으로 바뀌면서 사용자의 환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즉 기업 안에서 업무용 PC로 업무를 하던 환경에서 모든 언제 어디서든
외부의 데이터를 접근하는 단말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관문에 대한 보안, 트래픽을 제어하는 것으로 보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문 보안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업은 취합된 고객 정보, 개인 정보와 기업의 핵심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안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바로 데이터 보안이겠죠. 그리고 기업 내가 아닌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인프라를 사용할 때 불안감을 없애야 됩니다. 클라우드 보안을 제공해야겠죠. 그리고 최첨단 자동화 설비가 적용된 산업 현장을 멈추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바로 OT 보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접한 해외 고객 사례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업무가 중지됐습니다. 저희가 포렌직을 나가서 살펴보았더니 그 감염이 된 서버는 외부와 전혀 연결되지 않은 내무방 서버였습니다. 어떻게 감염이 된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CCTV에서 찾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CCTV를 다시 찾아봤을 때 그 데이터 센터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침입을 해서 감염을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먼저 물리보안에 속하는 CCTV에 AI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지능형 CCTV를 구현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식별하고 그 사람의 신원, 아이덴티티를 확인한 후에 그 사람이 적절한 곳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관제를 보고 있던 IT 시스템에 대한 이벤트와 통합을 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보지 않았던 물리보안의 데이터와 IT 데이터를 융합해서 분석을 하고 유의미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행사장 앞에 있는 부스에서 자사가 이렇게 영상의 데이터와 IT의 데이터를 같이 융합해서 관제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AI 기반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구축 사례입니다. 이 고객사는 내부 정보의 유출 방지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존 보안 시스템의 로고를 다 취합해서 룰을 만들고 담당자가 그 룰에 기반해서 나온 얼러트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원격 사용자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늘면서 더 이상 이 룰 기반의 모니터링은 불가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적용한 기술도 역시 빅데이터와 AI였습니다. 모든 보안 솔루션의 로고를 모으고 AI를 통해서 자동화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이후에 그 사용자가 과거의 행동과 다른 행위를 보일 때 혹은 유사한 부서에서 일어난 행위와 다른 행위를 진행할 때 이 머신러닝에서 확보된 룰에 의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존의 룰 기반의 얼라트를 과탐을 굉장히 줄일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전에는 탐지하지 못했었던 행위 기반의 이상징후를 탐지를 통해서 미탐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나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입니다. 최근에 가장 빠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영역이 또 자동차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저희가 고를 때 출력이나 마력, 연비, 공간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처럼 인터넷 연결, 커넥티드에 대한 요구가 자동차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계는 굉장히 수동적이었죠. 왜냐하면 고객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 차가 원격으로 조종돼서 사고로 연결되면 어떡하냐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자동차를 고를 때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나 혹은 안전 보조 장치가 어느 정도 돼 있나를 갖고 고릅니다. 즉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고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 바닥의 기저에는 바로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보안이죠. 내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활용이 되고 그게 적용이 되면서 안전 운행에 반영이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즉 보안이 제공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급격히 DX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보안, 즉 자동차를 디바이스라고 봤을 때 디바이스를 전체 포함한 IoT 보안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안에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 좀 긴 여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규제인데요. 유럽의 UN 유럽 경제위원회에서는 내년 22년 7월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보안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신차를 출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동차 업계 OEM과 티어1 파트너사들은 이 준비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업계라는 곳에 그 산업의 특징을 알고 그거에 맞는 보안을 적용해야만 하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실질적으로 운행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관제실에서 시스템을 관제하듯이 이 운영에 대한 서비스와 관제를 제공해야 됩니다. VSOC, Vehicle SOC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보안은 아직도 규제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 운영에 대한 전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안은 항상 후선이었습니다. 즉 보호할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을 잘 보호하는 것이,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런 DX 환경에서 보안은 선제적이어야 됩니다. 유연해야 되고 산업의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열어주는 것이 앞으로 보안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T 산업 보안,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IT와 대비해서 생산 설비에서 일어나는 기술을 통칭하는 OT에서의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과거에는 이 악성 코드라는 것도 일반 기업이나 금융, 공공기관에도 비슷한 악성 코드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악성 코드 차단에 대한 솔루션도 비슷했고 그에 관련한 권한 설정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룰 설정도 유사했습니다. 이렇게 관문을 막고 모니터링하고 내부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DX 환경으로 가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가 기업의 데이터와 연결되고 그 연결된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다시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잘 분석을 해서 자동화할지가 생산 산업 현장의 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라는 말 뒤에는 엄청난 복잡성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쌓이는 데이터는 단순히 보안의 로그 데이터가 아니라 그 기업의 지식, 경험이 들어가 있는 자산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가 보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업 현장은 특히 데이터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는 데이터 공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데이터가 특정 단말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설비가 연결이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PC의 정보, 터미널의 단말에 대한 정보만 있었는데 이제는 PLC나 DCS 같은 설비를 통제하는 단말에서도 데이터는 올라옵니다. 또한 과거에는 폐쇄망에서 운영된다고 생각했던 생산망이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하면서 외부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위협도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도식은 IT를 포함한 OT 전반의 환경을 좀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IT 영역, 엔터프라이즈 영역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흐르는 데이터가 OT라는 영역,
즉 인더스트리 영역, DMZ 영역, 셀 영역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각 관문별로 필요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도 있고, ICS 전산 시스템 보안도 있고, PLC나 DCS 장비에 대한 보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솔루션을 설치를 하면 OT 보안이 완성이 된 걸까요? 문제는 이 데이터가 그 산업 현장의 특징에 맞게 흐른다는 겁니다. 즉, 이 데이터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보안 포인트 솔루션이 정확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한 번의 실수가 IT에서의 어떤 서버의 장애나 랜섬웨어 감염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생산 시설에서의 보안은 큰 안전의 영역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의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 설비에 대해서는 그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IT뿐만 아니라 많은 장비에서 나오는 프로토콜이 상호 다른 장비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해해야만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외부에 있는 비슷한 산업군에서 나오고 있는 위협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한 이후에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게 또 다른 보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할 때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 항상 1위를 하는 게 보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클라우드에 내 인프라를 맡기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정도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IaaS, PaaS, SaaS별로 명확하게 그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외부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위에서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도 구매를 하시고 일부 관제 서비스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 환경도 더 복잡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CSP의 서비스를 썼었는데, 그리고 그 서비스는 가상의 영역에서 서버를 올려서 썼습니다. 단순히 마이그레이션만 한 거죠. 그런데 점점 더 클라우드의 환경이 복잡하게 됩니다.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용을 하면서 개발자도 클라우드에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상 서버가 아닌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환경에서도 워크로드가 업무가 구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업 내에 있었던 시스템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고 기존의 퍼블릭과 합쳐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의 멀티플 CSP 서비스는 멀티 클라우드까지 진행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 데이터는 흐르고 그 흐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분석과 운영과 관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관리형 보안 서비스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관리형 서비스라는 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기존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서버에서 올라오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운영,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의 관제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토탈 서비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바로 서비스로 제공돼야 됩니다. 물론 기업에 있는 보안팀에서, 보안 조직에서 이런 모든 걸 제공할 수 있으면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환경은 다르고 보안의 위협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솔루션으로는 대응하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트렌드 중 하나인 제로 트러스트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자사가 고객사에 SASE 기반으로 한 서비스 운영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구축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자사에서 업무가 진행되던 업무를 클라우드 서비스 SaaS 형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업무 PC로 사용하던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원격 근무와 재택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VPN 사용자가 많아지고 해외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쓰다 보니 똑같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스 서비스를 쓰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해외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국내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들어와서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구축을 한 거는 이제 사스 기반의 전체 서비스 모델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직원들은 굳이 본인 개인적인 PC에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추가로 기능 세팅을 하고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바로 국내 데이터에 접속 없이, 성능 저하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안팀은 중앙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었고, 그에 필요한 기능을 세팅하고 권한 설정을 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CQ 엑스퍼는 LG CNS가 갖고 있는 전체 보안 서비스에 대한 통합 브랜드입니다. 보안 모르고 계셔도 됩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능할까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서버를 온프레임에서 운영하고 스토리지를 운영하는 그런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리의 서버가 언제 다운이 될지, 스토리지 백업이 잘 되는지, 트래픽은 잘 관리되는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신뢰를 하는 CSP에 맡기게 되죠. 보안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DX는 산업군마다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같은 산업군에서도 기업마다 다르고, 그 비슷한 기업 내에서도 문화가 다르면 DX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비스를 받는 지역에 따라서도 DX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자, 화학, 유통, 금융, 서비스 등 전반에 걸친 산업 고객에 대해서 보안 서비스를 구축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다양한 신기술,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에서의 보안까지도 다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CNS는 맞춤형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MSSP, Managed Security Service Provider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라는 말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보안을 제공하는 조직은, 혹은 보안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안전이라는 핵심 가치, 그러니까 코어 밸류는 안전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디지털 툴을 활용하고, 또한 산업군에 특화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